작고 반복적인 형태를 귀찮지만 꼼꼼하게 집중해서 하나씩 그려 나가셔야 기와집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보다 정확히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저도 이런 그림은 아무래도 손이 잘 안 가는 편이에요. 너무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이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런 작고 세밀한 기와지붕을 그리는 게 쉬운 건 절대 아닙니다. 어려움과 귀찮음의 정도는 모두가 동일해요. 안녕하세요. 더그림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연필을 이용해서 기와집과 소나무가 있는 풍경을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기와집을 먼저 그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연하게 스케치는 한번 진행을 해뒀는데요. 일단 가장 어둡게 보이는 색감의 흐름을 먼저 잡아주면서 커다란 형태의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기와지붕의 아래쪽 빛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넓은 어둠의 흐름을 먼저 표현을 해볼 거예요. 자, 일단 밑면에 큰 어둠의 흐름을 기본 색감을 먼저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빛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넓은 어둠을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안에 보이는 굉장히 복잡한 기와의 형태들은 나중에 반사광 처리로 찾아 나가도록 할 거예요. 밝음과 만나는 부분에 작은 실루엣 변화가 생기는 부분에 어둠 흐름은 정확히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일직선으로 쭉 잘라버리지 마시고요. 경계 부분에서는 최대한 구체적인 형태를 먼저 잡아 놓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어둠의 흐름을 표현해 주시면 보다 쉽게 기와의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어둠 안쪽에서 약간 형태의 큰 특징을 구분시켜 줄 수 있도록 안쪽에 구조를 살짝 나눠주고 전체적인 어둠의 흐름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넓은 면적의 기와지붕 밑면에 그림자를 표현을 해줬고요. 윗부분의 지붕도 어둠의 흐름을 함께 잡아가면서 지붕의 모양을 전달시켜 보도록 할게요. 동일한 방식으로 어둠 흐름 한 톤으로만 색감을 채워서 큰 이미지를 먼저 전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엔 기와 지붕 밑면에 그림자의 색감을 잡아줬습니다. 그림자의 색감만 정확히 잡아줘도 기와 지붕의 이미지가 어느 정도는 전달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앞쪽 건물에서 보이는 어둠의 흐름들을 같은 방식으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우측에서 들어오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줄 거기 때문에 기둥과 같은 부분에서는 좌측 부분을 조금씩 어둡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중간 크게 들어가는 나무 기둥의 어둠의 흐름을 가볍게 체크를 해주면서 형태를 먼저 전달을 시켜주시고 창문과 어둠의 형태를 이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할게요. 좌측 벽면은 어둠이 조금 강하게 잡혀야 우측과 좌측의 색감 구분이 정확히 만들어지겠죠. 전체적인 어둠의 색감을 잡아주긴 하되 위쪽에서 잡았던 어둠보다는 약하게 표현이 진행되어야겠죠. 색감의 톤 차이를 만들어 주시면서 두 번째로 강한 어둠의 흐름들을 찾아 나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건물 안쪽에 기둥과 창문의 어둠들을 가볍게 표현을 해줬고요. 이제 마루 아래쪽에 어둠 그림자를 잡아서 바닥까지 형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림자가 강하게 생기는 어둠의 영역을 정확히 체크를 해주세요. 나무의 덩어리 표현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고유 색감이 조금 진한 편이죠. 전체적인 색감을 먼저 크게 채워서 잎사귀에 큰 덩어리를 표현해 주시고요. 그 안에서 더 강한 어둠들을 강조하면서 덩어리 표현을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 색감을 먼저 충분히 채워주시고요. 실루엣 경계를 정확히 만들어 주셔야 잎사귀의 느낌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색감을 조금 강하게 채워나가면서 우측과 동일한 방식으로 큰 덩어리의 색감을 먼저 채워보도록 할게요. 실루엣의 형태 변화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면서 큰 나무의 형태를 잡았고요. 동일한 색감으로 일정하게 어둠의 큰 흐름을 채워주세요. 항상 기본 색감 과정에서는 뭔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색감의 표현을 안정감 있게 채워나가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일정한 색감으로 기본 톤을 한번 채워줬어요. 바닥에 그림자의 색감도 살짝 만들어 주시고요. 기본 색감을 채워주면서 돌과 돌 사이에 어둠의 흐름들을 먼저 강하게 잡아주세요. 돌 틈의 갈라짐의 어둠 표현을 먼저 해주시면서 형태 전달을 먼저 확실하게 진행을 해주시고 구체적인 돌의 질감은 그 다음 과정에서 이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아래쪽 돌 틈의 어둠만 먼저 잡아줬고요. 앞쪽에 나무가 들어갈 위치, 나무의 큰 실루엣도 함께 표현을 해볼게요. 기와집 뒤쪽에 세워져 있는 소나무의 형태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기본 어둠과 밝음의 큰 흐름으로만 나눠주시면서 기본적인 형태와 이미지 전달에 신경을 써주세요. 잎사귀가 들어갈 위치도 가볍게 스케치를 잡아주시고 색감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진행을 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다듬어 나갈 거기 때문에 처음엔 큰 비율과 크기에만 신경을 써주시면 후반 과정에서 충분히 보다 구체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잎사귀가 들어갈 형태를 잡았고요. 색감을 가볍게 채워 놓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인 색감으로 전체 실루엣 이미지만 한번 전달을 시켜주시면 충분해요. 자, 이제 연필을 다시 뾰족한 연필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제 보다 구체적인 어둠의 흐름, 더 작은 형태들을 그려나가면서 이미지를 보다 구체화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죠. 기와의 형태와 어둠을 먼저 구체적으로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형태들을 하나씩 빠짐없이 다듬어 주셔야 안정적인 형태의 표현이 전달될 수 있어요. 자, 이런 작은 표현은 빠짐없이 꼼꼼하게 채워주는 것만으로도 훨씬 완성도 높은 그림을 그려내실 수 있어요. 아주 복잡하고 귀찮은 과정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견뎌낼 수 없는 분이라면 기와집의 이미지는 절대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작고 반복적인 형태를 귀찮지만 꼼꼼하게 집중해서 하나씩 그려나가셔야 기와집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보다 정확히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저도 이런 그림은 아무래도 손이 잘 안 가는 편이에요. 너무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이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런 작고 세밀한 기와지붕을 그리는 게 쉬운 건 절대 아닙니다. 어려움과 귀찮음의 정도는 모두가 동일해요. 그걸 견뎌내고 시간 투자를 해서 꼼꼼하게 그려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로 나뉠 뿐입니다. 자, 선은 가늘고 촘촘하게 사용을 해주시면서 충분한 색감의 밀도를 채워주셔야 완성도를 빠르게 높여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시선에서 가장 가까운 기와장을 한번 강조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어둠의 포인트를 보다 강하게 올려주면서 앞쪽에서 뒤쪽으로 멀어지는 거리감을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그리지 않았던 세부적인 작은 형태들의 표현도 함께 추가를 시켜주세요. 가까운 쪽에서는 밝음과 어둠의 색상 대비를 보다 뚜렷하고 강하게
전달을 시켜주시면 효과적으로 그림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무작정 많이 그리려는 표현보다는 효과적으로 어느 부분을 강하게 강조를 시키고 어느 부분을 그리지 않았을 때 이미지가 더 쉽게 전달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그림의 발전에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정확한 표현을 올려주시고요. 상대적으로 멀어지는 부분이나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표현력 자체를 적게 그려주는 것도 그림의 효과적인 입체감 표현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자, 이제 처음에 잡았던 어둠 표현 안에서 더 강한 어둠들을 그려내면서 어둠 안쪽에서도 입체감의 구조를 추가시켜주고 있습니다. 어둠을 더 강조시키면서 이미지를 살짝 추가를 해주시면 쉽게 기와 지붕의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물론 정확하고 섬세하게 그리면 더 좋겠지만 어차피 빛을 받지 못하는 어둠 안쪽의 표현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이미지만 전달을 해주셔도 그림의 이미지 전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뒤쪽으로 가면서 표현의 정도를 서서히 줄여나가는 게 입체감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해주는 방법이에요. 가까운 쪽에서 먼 쪽까지 너무 다 잘 그려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항상 거리 차이에 의해서 표현의 양이 달라지는 것이 좋습니다. 밝은 부분은 아주 밝게 남겨주시면서 빛 느낌도 정확히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이 그리지 마시고요. 빛을 강하게 받는 부분은 밝게 남겨두시면서 항상 그림자와 빛 느낌을 정확히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붕의 윗면은 긴 직선을 가볍게 이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미지를 전달시켜 줄 수 있어요. 색을 너무 많이 채우지 마시고요. 결 느낌만 정확히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와 지붕에 비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아주 손쉽게 그려나갈 수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진행을 하셨다면 나머지는 이제 큰 부담 없이 그려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연필을 뾰족한 연필로 교체를 하고요. 자, 일단 하얀 벽면과 나무의 색감 차이를 먼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무 기둥들의 색감을 한번 채워주시고요. 선은 최대한 가늘고 촘촘하게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너무 두껍고 거친 선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질감의 느낌이 너무 어둡고 거칠게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 느낌을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 주시면서 색감을 채워주세요. 일단 나무와 하얀 벽면의 색감 차이를 만들어줬고요. 지붕에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이 있겠죠. 벽면의 윗부분은 전체적인 색감을 조금 더 어둡게 채워주면서 그림자의 느낌을 만들어주세요. 밝음이 튀지 않도록 전체적인 톤을 일정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림자의 표현을 진행을 했는데요. 처음에 만들어졌던 나무의 색감이 하얀 벽면과 다시 구분이 좀 약해졌죠. 윗부분에 나무 색감을 한 번 더 강조를 시키면서 그림자 안쪽에서도 형태 구분이 정확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이제 건물의 벽면 어둠을 강조시켜 준 거에 맞춰서 문과 창문의 어둠도 한 번 더 강조를 시켜주세요. 색감은 항상 상대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색감이 함께 진행이 되면서 구체적인 어둠의 표현들을 정리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돌의 질감 느낌도 표현을 해볼 건데요. 일단 전체적인 색감을 먼저 채워주시고요. 그 안에서 조금 더 강한 색감들을 강조시키면서 돌의 질감 느낌을 만들어 볼게요. 전체 색감 이후에
돌 하나하나에서 중간 톤의 색감들을 조금 더 강조시켜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그렸던 돌 틈 사이에 강한 어둠도 한 번 더 강조를 시켜 주시고요. 자, 아래쪽 돌의 질감 표현도 한번 만들었고요. 자, 이제 나무의 표현만 진행해주면 전체적인 표현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잎사귀의 덩어리 표현을 한 번 더 강조시키면서 정리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잎사귀의 표현은 조금 자유롭게 표현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잎사귀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인공물과 같이 너무 딱딱 떨어지는 표현보다는 선의 강약이라든지 색감의 강약 표현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면 훨씬 자연물의 잎사귀 느낌을 연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선의 강약을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요. 강하게 잡히는 부분 그리고 연하게 풀어지는 부분에 강약 조절만으로도 잎사귀의 느낌을 보다 쉽게 연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사이사이에 들어오는 강한 어둠의 표현도 만들어 주시고요. 큰 덩어리를 해석해 주시면서 그 안에서 보이는 잎사귀의 다채로운 형태 변화를 조금씩 추가를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앞쪽에 풀의 덩어리 느낌을 연출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미지의 표현을 정리를 시켰습니다. 자, 처음에 단색으로 채웠던 부분에서 선의 강약과 색감의 진하기를 조금씩 쌓아가면서 나무의 이미지로 순차적으로 변형을 시키는 과정이에요. 몇 번 연습을 해보시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표현을 이어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크게 돌아가는 구의 덩어리를 생각하면서 표현을 하시면 충분히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앞쪽은 조금 약하게 어둠의 흐름을 표현을 했습니다. 약간 선적인 느낌들을 강하게 추가를 하면서 구체적인 잎사귀의 느낌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일단 가지에 생기는 그림자의 어둠을 조금 더 강하게 표현을 해볼 거고요. 그림자의 표현이 정확히 만들어지면 빛 느낌이 보다 정확히 전달될 수 있어요. 항상 강한 어둠의 표현 없이는 빛 느낌의 입체감을 만들어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어둠을 과감하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진행시켜 보세요. 사이사이로 뻗어나가는 가지의 표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채워주시고요. 이제 위쪽의 솔잎의 표현은 조금 더 가늘고 섬세한 선들을 추가하면서 덩어리의 표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할게요. 동일한 방식으로 큰 덩어리의 흐름을 잡아주면서 작은 선적인 느낌들을 조금씩 추가하면서 솔잎의 느낌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잎사귀의 가장 끝부분에서 실루엣 변화를 보다 섬세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잎사귀의 느낌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너무 덩어리를 깔끔하게 정리를 시켜버리면 자연스러운 느낌이 떨어지니까요. 실루엣 변화를 정확하게 만들어 주시면서 마무리까지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기와집과 소나무가 있는 풍경을 그려봤습니다. 조금은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가는 풍경의 표현이지만 이런 난이도가 조금 높은 소재도 선택을 해서 꼼꼼하게 그려보는 연습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실력이 높아진다는 건 이런 작고 귀찮은 표현들을 빠짐없이 그려낼 수 있는 그 인내심도 그림의 실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연필 소묘의 기본적인 표현 원리와 방식을 보다 자세히 공부해보고 싶은 분들은 더 그림의 라이브 연필 소묘 도서를 구매해서 공부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